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이번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주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물론 알고 계시겠죠?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자의 집단과 소굴인 거대 야당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국회의 패약질입니다. 입법을 복주하고 입법 구태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들을 위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을 복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감사원장, 그리고 각 부처의 장관들, 심지어 검사들까지, 중앙지검장까지, 법무부 장관까지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고 상권 분립이 훼손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2025년도 내년도에 정부 예산안까지 삭감하면서 예산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민주당의 거대 야당인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서 사법 리스크를 방탄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보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해서 포렌식을 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현실적으로 언론사들은 민주적인 여론 형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들이 부정선거의 부자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선거가 나오면 부정선거를 말하는 극우 유튜버들을 음모론자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부정선거의 방패막이 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말하는 사람을 음모론자라고 치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언론계 현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민주노총이 언론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종북 주사파, 즉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고정 간첩들이 득실득실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권선동 원내대표가 선출되었지만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사표를 냈기 때문에 하루빨리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무를 행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모셔와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황교안 전 총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세 가지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지금 2020년 4.15 선거 이후에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4, 5년 동안 정말 부정선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는 검사 시절에 공안부에서 간첩 잡는 일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이 종북 좌파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황교안 같은 전 국무총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황교안
전 총리만이 국민의힘을 살리고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을 살리는 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김정은이가 노동당을 이끌고 와서 접수만 하면 될 만큼 지금 구조적으로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입법, 사법, 행정, 군사, 언론, 문화, 노동계가 주사파 간첩들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은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 길목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교육계를 장악한 전교조, 여러분, 전교조가 교과서를 개정해가지고 학생들에게 국민주권 대신에 인민주권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학생들도 작용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회는 수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수백 개의 공산화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검수완박법도 아시지요? 검찰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국가정보원법에서는 간첩을 잡는 일인데 국가정보원법에서도 간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수사권이 박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2대 국회 들어서 국가정보원법에서 조사권까지도 박탈시키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국가정보원법도 폐지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검찰청법까지도 폐지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 검사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 검사는 검찰청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팬데믹 사태 때 감염법에 대한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배가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에는 공항, 철도, 도로 건설을 위해서 법을 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법부가 전 세계가 인정하는 부정선거를 재판하는데 8분 만에 기각을 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직선거법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이번 22대에서 국민의힘에서 지역별에서 52명이 이기고도 더불당에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들 52명이 나서서 대한민국을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 52명은 당선되고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신을 탈락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압도적으로 승리했는데 당선을 안 시켰습니다. 더불당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대한민국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공직선거법 222조에 부정선거가 있으면 선거소송을 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한 달 내내 외쳐댔습니다.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선거소송 하십시오 하는데 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얘기죠.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면 그자들도 부정선거를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를 떨어뜨렸으니까 다음에 출마하면 붙여주겠지, 이런 생각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로 이미 국가가 절단났습니다. 국가 기본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여정 말 한마디에 제정된 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대북전단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오직 신중, 신북으로 종북 좌파 세력으로 뭉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석기라고 잘 아시지요? 이석기가 민주노총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격적인 사실은 S대형교회에서 부목사가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민주노총 산하가 대한민국의 언론 노조를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하자라는 기사만 나올 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방송이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거짓 편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보도를 보고 국민들이 이성이 마비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더불당의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22대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원희룡 후보가 당선되는데 어찌 이재명 후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시켜줬습니까? 그런데 이자는 연방제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미군 철수 무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철폐하기를 원합니다. 이자는 대기업을 해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금 읍면동에서 시행 중인 주민자치제 법안을 보게 되면 과관이 아닙니다. 주민총회가 마을 공산을 위한 인민민주주의 지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자치의 주민이 순수한 동네 주민들이 아니라 외국인, 중국인, 정교조, 민주노총이 포함해서 가입하고 있고 교회는 제외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내가 중산층이요, 나만 잘 살면 된다 하고 물질주의와 그리고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 중에 대다수가 국가관이 없고 투철한 사명감도 없고 희생정신도 없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나온 후보자들을 보게 되면 강한 철학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만 평상시에 좋은 직책을 가지고 있다가 국회의원 추천받아서 당선되면 4년 동안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 108명 중에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이재명과 싸울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오로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2020년 4.15 부정선거 이후에 부정선거를 투쟁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목숨을 바쳤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방송을 하는 것은 목숨을 바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바치지 않고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 108명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종북, 종중, 좌파, 언론 눈치 보지 말고 의원님께서 싸워주셔야 합니다. 부정선거 수사하라,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런 메시지를 함께 보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탄핵을 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용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싸움 잘 부탁드립니다. 이탈자들은 엄격하게 징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국민의힘 단결하라, 탄핵시도 저지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이런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살아갈 길은 대통령을 살리는 길입니다. 반드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인용되지 않고 기각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실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 이번에 22대 출마했는데 52명이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탈락시킨 그 52명이 그리고 힘을 합쳐서 그러면 108명의 진짜 당선자 52명 합치면 160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박찬대,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비대위원장 자체적으로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피를 수혈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불당에서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공직선거법에서 대선에 나갈 수 없고 대표를 잃게 되면 다음 주자는 아마 김민석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부에서는 결속력이 강합니다. 이 전국 주사파들은. 그러나 국민의힘은 진짜 갈 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외부에서 영입해서 국민의힘도 살리고 국가도 살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희생으로 국가를 위해서 일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